사실 요새 재테크하기 너무 힘들어. 재테크를 오늘 머릿속에 딱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테크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내 주위에 온통 거기 넣어라. 2천이 2억이 된 거야. 그러면 해 마라. 왜 수익률이 안 중요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진짜 말씀드릴게요. 중요해. 성미 언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요, 본인 소개. 네. 갑자기 훅 들어오시는데 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옷이 약속이나 한 듯이 아하. 블랙 앤 화이트 화이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그렇게 아니, 그거부터 맞춰지는. 갈까요? 어두운 거부터 갈까요? 근데 좀 어두운 게 많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환한 거보다는. 근데 진짜 요새는 어두워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 물가는 오르고 내가 버는 돈은 한정돼 있는데 또 못 버는 어느 날이 되는 날부터 돈을 아껴 쓰기 시작해야 되는 때가 그렇죠. 된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서 뭐 잘 살아야 돼, 행복해야 돼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우울하기 그지없어요. 맞아요. 그지 네. 좀 전에 우리 성미 씨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언젠가부터 소득이 좀 떨어지고 돈이 없어질 때를 대비하면 그때부터 좀 아끼면 된다 그랬는데 사실 아끼는 건 갑자기는 안 돼요. 돈이 많이 벌고 괜찮을 때부터 벌써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몇 살부터예요? 사실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성미 씨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이 엮어서 좀 죄송하지만 난 좋지. 그렇죠. 근데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결핍이라는 걸 어려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려서 자동으로 경제교육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절제나 이런 것들이. 근데 요즘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은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집이나 그냥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지. 그러니까 결핍이 없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충분히 있지만 뭔가를 그래도 절제하고 절약하고 나중을 위해서 아끼는 훈련을 조금 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시켜? 말 더럽게 안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제가 말로는 좀 하고 있지만 저도 이걸 잘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애들이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사실 뭐 말 안 들었는데 이제 다 커서 이제 말 듣고 자시고도 아닌 지금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경제라는 거는 어떤 걸 선택을 하면 그 대가로 뭔가를 포기해야 하는 게 경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엄마가 A도 해주고 B도 해주고 C도 해줄게 하지 말고 야, A, B, C가 있는데 너는 어떤 걸 선택할래? 만약에 네가 B를 선택한다는 거는 A하고 C는 잃어버리는 거다. 또 둘째, 너는 그 대신에 C를 선택해? 그럼 A, B는 너 못하는 거다. 항상 이런 식으로 뭔가 딜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거 실패하면 또 해주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학자금 대주는 것도 저는 항상 이런 엄마 아빠가 돈을 어떻게 벌어서 너희들 어떻게 뒷바라지를 하는데 엄마 아빠니까 무조건 100%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엄마 아빠도 애가 셋이면 분명히 투자를 하는데 누가 투자했을 때 투자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때까지는 학자금은 대주겠는데 오케이. 만약에 그 대준 대신에 너희들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서 어디까지는 뭘 해줘야 된다. 뭐 공부를 하면 뭐 성적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뭘 졸업을 해야 된다든지.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됐는데도 안 됐어? 그럼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이렇게는 안 해줄 거다. 그게 못 해주지 또. 형편이 안 못 되는데. 해주죠. 근데 못 해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때가 많다. 어떻게? 우리 부모들은 그래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걸 해줄까 저걸 해줄까 고민하면서 이걸 했을 땐 이걸 못하고 이걸 하면 이걸 못하고 이걸 고민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또 한정된 자원을 갖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를 아는데 그냥 뭐든지 그냥 이뻐가지고 다 해주게다 보면 아이들은 그런 배려! 그 한마디로 경제관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절제와 절약이라는 게 몸에 뵐 수가 없고 언젠가 소득이 없어져서 은퇴화가 됐을 때 절제? 이제 와서 이제 돈이 없어 절약하려니까 바로 우울감 오는 거죠. 그쵸. 엄마 나한테 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절제하라 그래 절약하라 그래. 엄마도 돈이 없구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뭐 노후 은퇴 이런 이야기를 좀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오늘 오신 김에 다 빼먹을 거야. 다 빼먹는다고요? 그래서 뭐 영혼까지 탈탈 털리지 않을까. 자기 유튜브에서 할 것도 없이 다 빼먹을 거야. 빨대 꽂을 거야. 하여튼 뭐 빨대를 꽂든 뭐 어떻든 하여튼 뭐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테크. 재테크부터 가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돈을 벌 때부터 이거를 재테크를 하라고 얘기는 들어서 아는데 사실 요새 재테크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재테크라고 하는 게 뭐냐부터 먼저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재테크라는 게 너무 넓은 범위라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저축하는 게 재테크라고, 어떤 사람은 절약하는 게 재테크라고, 어떤 사람은 주식하는 게 재테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디에 땅 사놓는 게 재테크라고 하는데, 재테크는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나는 꼰대다 이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재테크를 오늘 머릿속에 딱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테크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가 곱해져서 나오는 결과가 바로 재테크예요. 자, 뭐냐? 첫 번째, 소득. 소득. 곱하기 시간. 시간.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어렵다. 아, 뭐가 어려워요? 돈 많이 버는데 오래 벌고 수익률 좋게 벌면은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과 시간과 수익률의 함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걸 조금 풀어서 우리가 만약에 어디 은행 가서 금융상품 가입한다라고 보면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원금 곱하기 기간 곱하기 이자율. 얼마나 많은 원금을 내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하느냐, 얼마나 높은 이자로 하느냐. 이게 결국 나중에 목적자 받게 되는 금액이에요. 우리 같이 무식한 사람들은 어떻게 은행 가서 얘기하느냐. 저기 제일 좋은 거 주세요. 아, 제일 좋은 거.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라 하면 뭐 이자율이 좀 높은 거. 그렇지. 근데 이제 이자율 높은 거, 그것도 좀 필요합니다. 사실 은행에서 특판금리라는 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하면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 특판금리는 한 3.5%로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데 말 안 하면 그냥 일반 정기적금 2.5%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하는 게 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 이거를 상품으로 얘기하자면 원금 곱하기 기간 곱하기 이자율인데, 그렇죠. 이자율을 아무리 올린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느냐. 뭐 이제 이성민 씨가 옛날에 열심히 저축하시던 시절에는 뭐 금리가 10% 가깝고 하니까 12%까지 그러니까 올라갔었어요. 그럴 때는 뭐 상당히 이 이자율 수익률이 영향을 줬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이자 소득세 떼고 나서 한 2%밖에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뭔가 이자율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은 좋지만 큰 차이는 없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까 저기 부평까지 지하철 타고 가갖고 내려서 또 택시 타고 가서 어디 딱 있는 무슨 상호저축은행을 찾아가가지고 4%짜리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택시비도 안 나와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 물론 그런 노력은 참 가상한데.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그렇지. 내가 거기에 얹어지는 걸 원하는 거거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너무 훌륭한 게 그냥 적금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가만 있어봐. 청년 도약계좌, 청년 희망적금 뭐 이런 걸 가입을 하는 거야. 있어 보인다.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그렇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청년 희망적금을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그 말에 희망자가 들어간 거 있죠. 그 왜 희망을 넣었을 것 같아요? 내가 미래에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청년 희망적금을 만든 공무원을 제가 만났거든요. 왜 이름을 촌스럽게 희망적금이라고 냈냐?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가 그거를 50만 원씩 2년을 내 가지고 1,200만 원 원금을 넣으면 정부 기여금을 넣고 이자 소득세 면제를 넣고 막 해갖고 1,000 얼마를 탁탁하게 만들고 딱 자기가 보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야. 이거 모아가지고 이거 어느 한 세월에 집 사냐?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름이라도 희망을 넣자. 그래서 희망적. 그러니까 제가 희망적금이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청년 희망적금만 하면 그러니까 청년 절망적금. 절망적금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 워딩을 들어보면 자꾸 강조하는 워딩이 사실은 약점이야.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여기에 지하철을 뚫겠습니다. 어디 무슨 충청도 어디 그럼 가가지고 지하철이 약점이야. 그 지하철이 약점이야. 그 지하철을 뚫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하철을 뚫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희망퇴직. 희망이 좀 없을 것 같아서 그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희망이 없지, 퇴직하면. 그 다음에 명예퇴직. 뭔가 좀 명예가 없을 것 같으니까 명예퇴직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진짜 눈 가리고 옛날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야간 자율학습 있죠. 그 자율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지. 그러니까 뭔가 자율이 없을 것 같으니까 자율을 넣은 거예요.
야,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수익률로는 승부가 안 나는 시대입니다. 최근에 혹시 주식 좀 하세요? 난 주식 안 해. 주식 안 하죠. 딱 난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따박이 그러니까 스타일이야. 내가 잘 알죠. 근데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도 보시다 보면 올해 초 말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뭐 그냥 아주 친구들만 만나면 금 얘기, 비트코인 얘기, 주식 얘기는 많지 않냐. 내 주위에 온통 거기 맞아요. 놀아 불려진다. 연락이 잘 안 오던 친구가 왔는데 어떻게 지내? 그러면 딱 야 내가 밥 살 테니까 만나자 해서 웬일인가 그러고 딱 나가보면 주식 엔비디아라고 들어봤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런 거 하라 그러잖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얘가 왜 밥을 사려고 했나 봤더니 자기 엔비디아 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입이 근질근질해갖고. 그래갖고 막 얘기를 합니다. 엔비디아가 어떻고 알테오젠이 어떻고 에코프로비엠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막 귀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집에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나만 바보로 살았구나. 그렇지. 허무하지. 제가 저렇게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이에 맞아. 나는 지금 무슨 저기 부평까지 가서 저기 택시 타고 가갖고 상호저축은행에 4%짜리 예금을 하고 왔는데. 그래 맞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불안감에 안 되겠다. 나도 좀 주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처음에 딱 스타트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소득과 시간과 수익률 중에 수익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수익률이 제일 중요하잖아.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수익률이 안 중요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게요. 진짜 중요해. 수익률이 왜 안 중요한지. S&P 500 지수라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이라고 아마 여기 이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다 거기다 돈 조금씩 다 담궜을 거야. 그래요? 나 몰라. S&P 500,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국 주식이라고 보면 돼요. 미국 주식 사라고 그렇게 또 난리였었어. 미국 주식이 뭐 지난 3년간 그냥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 어마어마하게 오른 게 얼마냐? 33.7%입니다. 어때요?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3년 동안에 시세 차익만 이 33.7이야. 그러면 1억을 2022년에 1억을 넣어놓고 3년을 딱 붙잡고 버텼으면 1월 1일 날 1억 원금 빼고도 3,370이 생긴 거야. 괜찮죠? 해볼만하지. 해볼만하죠. 내가 미친 거지. 적금 따박따박 들고. 그러니까 막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또 배당이 나와, 주식이. 그래, 배당이 나오는데 애들이 그걸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 배당이 나오는데 또 배당 과세가 있으니까 세금 좀 내야 되는. 나중에 또 주식 팔면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하니까 배당은 일단 없다고 치고 시세 차익만 33.7이면 이거 진짜 매력적이긴 해. 왜 요즘 청년들이 왜 그거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냐.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33.7% 먹은 사람이 있을까요? 2022년 1월 1일 날 내 돈 1억을 거기다 딱 넣어놨어. 그리고 그 사이에 막 주식이 계속 오르는데 그거 한 번도 안 찾고 3년 동안 그냥 입 꼭 다물고 2025년 1월 1일까지 참은 사람이 먹은 게 33.7이거든요. 애들이 내가 주위에 이렇게 뭔가 들락달락. 그렇지.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직장인이나 일반적인 여러분들 귀에 와갖고 맨날 피나게 얘기하는 그분도 그냥 100만 원 넣었다가 무서워 그러고 50만 원 찾았다가 다시 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 야 묻어도 묻어도 언젠간 걔가 효도할 거야. 그렇지. 이 얘기들은 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근데 뭐 멘토님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33.7% 먹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 넣었다 뺐다 들락날락 해도 그래도 한 10몇 프로는 먹지 않았겠나. 그러면 요즘 은행 이자가 3년이면 6.5%인데 그거보다 훨씬 높잖아. 많이 먹은 거 아니냐. 맞기는 맞는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뭐가 돈이 왜 이렇게 함정이 많고? 함정이 많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주가가 올라가면 막 입이 근지러워 죽어요. 어디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전화해. 야, 뭐해 오늘 저녁에? 야, 내가 밥 살게. 그래, 나와. 그래. 나오면 오늘 왜 만나자? 몰라. 야, 근데 너 있지 않냐? 뭐 S&P 500이라고 하니? 이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려면 돈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밥 사고 술 사고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자, 이 사람이 밥을 왜 사게 되는 거죠?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돈을 벌었는데 돈 번 거는 지금 돈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아직 안 찾았지. 그냥 잔액만 올라간 것처럼 숫자만 보고 내가 흥분한 거지. 흥분한 거지.
그러다가 예를 들면 이제 차 바꿀 때가 돼갖고 소렌토를 뽑으려고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S&P 500이 이렇게 오르는데 그냥 벤츠를 뽑자. 그렇지. 이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돼. 이게 100% 돼. 100%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냥 적금을 3년 동안 넣은 사람은 적금이 뭐 오를 일도 있고 떨어질 일도 없잖아.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냥 편안하게 두 다리 쭉 펴고 잠을 자는데 그렇지. S&P 500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새벽에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잠이 가끔 안 올 때가 있거든. 맞아. 화장실 갔다 와서 자야 되는데. 핸드폰이. 잠깐만, 핸드폰. 지금 미국 주식 어떻게 되고 그렇지. 있냐면 지금 미국은 주식은 밤에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네. 그러다가 막 그거 보다가 피곤한 몸으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9시가 되면 또 뭐가 시작되냐면 코스피가 또 시작되잖아. 그럼 또 그거 들다가. 그것도 그거 들어봐야 돼. 그러면 회사에서 내가 회사 업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계속 주식 보고 어젯밤에 있었던 S&P 500 보고 비트코인 보고 계속 이렇게 보는데 회사는 내가 그러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압니다. 인사팀에서 그걸 다 알거든요. 업무 강도가 이 코로나 이전보다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아마 청년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도 보면은 미국 주식 때문에 새벽에 깨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미국 주식도 안 하는데 새벽에 깨. 왜? 유럽 축구. 미치는 거야 그냥. 유럽 축구 켜놓고 미국 주식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다가 그 다음날 나가서 자기 일터에서는 졸아. 자 보세요.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걸 맨 앞에 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맨 앞에 놨을 거야. 소득이 제일 중요해. 소득이 뭐야?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회사 가서 내 업무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또는 자영업이면 내 일터에서 내 생업이 성장해야 돈 부자가 되는 거지. 그치. 내가 산 주식이 올라서 부자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막 미국 주식 올라와. 와, 그러면 저거 미국 주식 저렇게 투자하는 사람 돈 벌었겠구나. 돈 번 사람이 없다니까. 여러분, 제가 작년에 제 유튜브에서 11월, 12월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주식이 미쳤나 봐. 너무 많이 오르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25년이 되면은 아마 조정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냥 막 던진 거야, 나도. 내가 어떻게 맞히겠어. 왜냐면 확률 50대 50이잖아.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그러니까 던진 건데 운 좋게 딱 맞았어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나스닥이 거의 20%까지 조정이 있었는데 이게 20%라는 거는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건 아니지만 일주일 만에 20%가 날아갔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앉아서 당했어요. 그러니까 손 쓸 새가 없어. 일주일 만에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어. 아이고.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사야 되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역시 순발력이 있다. 지금 사야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22년도에 그렇게 친구가 와서 쫑알쫑알 됐는데 안 샀어. 근데 23년도에 친구가 또 만나자 그래갖고 너는 지금 저기 미국 주식 하나 그랬는데 마음이 약해서 못했어. 그 24년도에도 만나서 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사라. 그랬는데도 안 샀어. 3년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25년 새해가 딱 됐는데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조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어떻게 지난 한 10년간 딱 한 번 빼고 그렇게 오르던 주식이 어떻게 내가 들어가니까 떨어지냐. 아유 내가 미쳤지 그러고 파는데 팔면 안 돼. 그냥 갖고 있어야 왜 돼.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정이 있었잖아요. 조정이 있는 걸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한 3년간 나눠서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딱 샀는데 올라. 아싸! 내가 이걸 왜 진작 안 했을까? 오르면 지금 S&P 500 지수 역사상 가장 비싸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음 달에 또 사야 되는데 또 비싸지고 또 비싸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수익이 안 나.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정이 있을 때 만약에 진짜 할 거면 나는 새벽 3시에 일주일에 두세 번 깨도 된다.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신경 쓰고 맨날 들여다보고 웃었다 울었다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은 S&P 500에 넣으십시오. 대신에 떨어진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꾸준히 원금을 넣어라. 따박따박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을 바보라 그런단 말이야. 주식도 안 하고 비트코인도 안 하고 그럼 주위에서 옆에서 주위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 왜냐면 그 친구 돈을 벌었단 말이야. 제가 실험을 했는데 사실 지난 3년간에 나타났던 이 환상적인 수익률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만약에 다시 나타난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해야지. 해야지. 근데 다시 나타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150만 원을 3년 동안 적금 넣은 사람과 앞으로 또다시 그렇게 환상적인 수익률 나타나는 3년 동안 매달 150만 원을 S&P 500에다 집어넣은 사람의 수익률은 얼마나 차이 날까? 요걸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가지고 S&P 500의 지난 3년간 수익률에 똑같이 판타스틱한 수익률이 또 나타난다고 봤을 때 153만 원을 매달 적금을 넣은 사람은 3년 후에 5,720을 타요. 5,700. 이 사람은 두 다리 쭉 펴고 자겠지. 왜냐면 어차피 153만 원 자동이체로 나가고 뭐 어차피 3년 있다가 5,720 확실하게 들어와. 100% 타는 거야. 그럼. 이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환상적인 수익률이 난 상황에서 매달 153만 원을 넣고 3년이 딱 찾으면은 배당 빼고 시세 차익은 적금보다 506만 원이 많습니다. 어때요? 506만 원. 전화 줘봐. 지금 S&P 그거 배워가지고 여기다 넣어야 되겠어. 506만 원 되게 많게 평가되는 거야. 많지. 어디서 506만 원이 세라젬 한 대야. 엄청 비싼 건데. 야. 근데 그게 지난 3년간의 판타스틱한 수익률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봤을 때 그거 나오는 건데. 그렇지. 근데 워낙 이제 적금만 하셔가지고 그런데 아마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나 작가님들한테 물어보면 그거밖에 안 많어? 약간 그런 느낌이죠. 왜 그거밖에 안 많지?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기는 되게 그 500만 원을 우습게 하는 거지. 근데 500만 원이 큰 돈인 건 맞아요. 근데 잘 보세요.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2번씩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거 보고 그다음에 맨날 그거 들여다보면서 막 좋았다가 왜 이러지? 막 신경 썼다가 이러면서 신경 쓰면서 506만 원을 받아서 506만 원이 내 주머니에 들어와 주면 땡큐인데 그 사이에 벌써 20번 정도 술 사고 밥 사고 소렌토 살 거를 벤츠로 업그레이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는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미국 주식이 참 대단한 성과를 그동안에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적립식으로 한다면 그렇게 생각보다 대단한 차이는 아니다. 나 같으면 그냥 속 편하게 적금하고 그 시간에 여러분 일 열심히 하고 여가 생활 열심히 지내는 게 더 나는 이익이라고 보는 거죠. 아니, 경제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경제에 대해서 알려준다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갈아탔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3년 전에 판타스틱한 수익률이 다시 나타나도 그 정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 마라. 그냥 말아야 된다는 거지 나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했어 안 했어? 난 안 하죠. 그러니까는 제가 주식을 언제 끊었냐면 2021년 1월 26일 날 끊었어요. 왜? 그때 다 팔았어. 왜 다 팔았냐? 분명히 그때 더 갈 거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왜 팔았냐면 내 주식 산 사람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치. 뭐 어떤 사람들은 꼭 그렇게 꼭대기에서 팔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 안 돼요. 제가 삼성전자를 91,400원에 팔았거든요. 91,400원에 팔 때 엄청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주변에서 10만 전자 그래 10만 전자 내가 이거 9만 원에 팔았다가 만약에 10만 전자 가면 그 밤에 잠이 오겠냐고. 그렇지, 배가 아파갖고. 그렇지.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속으로 마음 먹었어. 그래. 내 주식 산 사람도 먹어야 된다. 만 원은 먹어야지. 10만 전자 가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던진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닥에서 사서 상투에서 팔려고 하는 생각은 안 돼. 여러분이 어떤 자산을 했는데 많이 올랐잖아. 감사하게 팔고 현금화해야 돼요. 어떻게 이거 더 가면 어떻게 이러면 안 돼. 나 그래서 돈 벌었지. 그러니까. 그래서 SM 주식 처음으로 사가지고 그러니까. 상장 안 됐을 때 수만이 아저씨가 2천만 원만 네가 투자해라. 그래가지고 2천만 원 투자했어. 그래갖고 10배가 딱 됐어. 2천이 2억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20억을 넣었으면 참. 근데 그때는 20억 있으면 여기 안 있어요. 꼭 이렇게 바람 잡는 인간들이 있어. 그래서 2억이 딱 돼가지고 팔고 나니까 이게 5만 원이었던 게 6만 얼마까지 올라가는. 우리 남편은 계속 돈을 세는 거야. 야, 네가 늦게 팔았어. 근데 나는 내 마음에 딱 10배 맞아요. 치면 빠진다. 그럼.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맞아요. 저는 집도 그렇게 팔았어요. 집도 이것이 더 가고 있는데 야, 사는 사람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마음이 안 생겨. 그건 비정상적인 마음이야. 비정상적이요? 네, 비정상입니다, 제가. 비정상이야. 왜냐하면 내가 더 갖고 내가 더 안고 싶지 남은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 얘기 좀 합시다. 네.